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많은 도구들이 나오고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마케터인 만큼 마케팅에 관련된 인공지능 활용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자동화를 통해 1000개의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퀄리티가 좋은 글로 작성해서 말이죠. 오늘 보여드리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생각하는 좋은 퀄리티의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애드센스 승인이나 퀄리티가 좋은 글을 수동으로 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애드버커도 AI에 접속해서 가입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구독 회원을 업그레이드하면 해당 메뉴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팅 생성 발행 GPT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OpenAI API 키를 넣어야 합니다. 키를 넣으면 제목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애플 생태계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엔터를 누르시면 이제 소제목 개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3개로 할 거고요. 소제목 생성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소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눌러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약간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애플이라는 글자를 더 넣어서 수정을 했고요. 아래 보시면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반영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생성할 차례인데 이렇게 하나씩 눌러서 생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두 생성하기를 통해서 다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좀 기다리면 모든 부분이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본문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재생성하기를 통해서 다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재생성한 이유는 여기 보시면 요로 이제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어조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부분이 잘 적용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다시 생성했습니다. 생성이 끝났으면 미리 보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읽어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지 같은 경우에 0.04달러 한 50원 정도 들거든요. 원래는 이제 이미지를 한 4, 5개를 만들어서 소제목이 3개면 최소한 4개는 만들어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대표 이미지 정도로만 쓰는 걸로 했습니다. 워낙 글 하나 쓰는데 이미지 비용만 200원이 들어가면 좀 비싼 것 같아서요. 하나만 대표 이미지로 사용하게끔 일단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표 이미지 생성을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는 프롬프트 문구가 생성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이미지를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재생성 버튼을 눌러서 다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이 완료되었으면 이렇게 대표 이미지 이렇게 아래 포스팅 미리 보기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제 HTML 변환에 가셔서 전체 내용을 HTML로 변환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지금 이렇게 p 태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색상도 좀 바꿔주고 볼드 처리도 해주고 그러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더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일 수 있게 가독성 있게 보일 수 있게 저는 변환을 누르겠습니다. 만약에 변환을 하기 싫으시다면 사용 안 함을 누르셔도 됩니다. 저는 변환해 보겠습니다. 네, 모든 부분에 HTML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잘 반영이 된 부분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잘 반영이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게 아주 다행이네요. 이게 자주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넘긴 프롬프트를 아무리 잘 넘겨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챗 GPT가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재생성을 통해서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코드 블럭 안에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눌러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발행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저는 워드프레스에 발행할 거기 때문에 워드프레스를 선택하고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들은 참고로 저장했다가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작한 이미지를 업로드해야 되거든요.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업로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드에 보시면 지금 올린 이미지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 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패스하겠습니다. 공개 현재로 발행을 하시면 지금 이렇게 바로 업로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작성된 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웹 선택은 하면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꾸며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색상이나 이렇게 밑줄이 들어가서 좀 더 보기 편하죠. 가독성도 있고 그리고 보면 여기는 이렇게 좀 띄어져 있는데 여기는 좀 안 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발행을 하고 나서는 한번 수정할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수정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사실 저는 그냥 이대로 놔둬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 조금 더 손을 댄다고 한다면 저는 좀 이렇게 줄바꿈을 많이 하는 게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사실 사이트 정보 크롤링을 통해서 txt 파일을 만들어 쓰시는 게 더 좋거든요. 어떤 걸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SEO에 대해서 한번 제가 글을 쓴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이 페이지랑 그다음에 이 페이지랑 이 페이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4개의 페이지를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콤마를 붙여서 이것을 복사해 가지고 자, 주소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웹사이트 로딩 중이라고 뜨면서 크롤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진행이 되고요. 자, 다운로드 텍스트를 하시면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운받은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열어서 보시면 다양한 텍스트들이 그 사이트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다운받은 파일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인베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파일을 잘게 쪼개서 벡터화 시켜서 이제 검색할 수 있게 제작이 되었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물어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GPT가 본연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파일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구한 글감을 가지고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검색이 최적화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보면 검색인지 최적화 전문가나 업체 상담에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 업체 선택이라는 내용이 있죠. 이런 것처럼 이 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다른 걸 물어본다.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을 물어보면 이거에 대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제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검색 엔진 최적화 전문 업체라던가 이런 키워드나 단어를 가지고 이 문서에서 내용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좀 구체적이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키워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했을 때 SEO란 무엇인가? 검색 엔진 최적화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글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어떤 대행사를 네, 이런 식으로 글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천명 창업 대출이라고 한다고 할 때 이런 사이트들의 자료들을 구해서 글을 작성하시면 좀 더 퀄리티가 좋은 글이 작성되게 되겠죠. 예를 들어 하나은행 청년 창업 대출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도 따고 그 다음에 보시면 중진공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글을 작성하신다면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글이 작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기능은 사실 글을 작성해주는 기능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정보를 찾아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수동으로 글을 쓰실 때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제가 이제 업데이트할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파일을 올려서 소제목을 입력하면 이러한 검색으로 나온 것들을 참고를 해서 좀 더 퀄리티 있는 소제목에 대한 본문을 작성하는 그런 기능을 만들 거거든요. 수동으로 작성하시는 분들은 좀 더 퀄리티 있는 글을 빨리 작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기능의 안에 파일까지 넣어서 이 소제목을 생성한 다음에 이 소제목에 대한 본문을 생성할 때 이제 그 파일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서 하게끔도 업데이트를 할까지 고민 중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능도 그렇고 이 기능들이 사실 되게 수동적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물론 이거를 제목만 입력해서 발행까지 다 되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GPT가 오작동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오작동하는 부분들도 그 나온 답변을 가지고 GPT를 통해서 한 번 더 가공을 하면 그걸 오작동도 다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여러분들이 지금 블로그를 시작하셔서 포스팅을 하실 때 이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수동적이어야 감을 잡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모든 기능들이 업데이트 될 거고요. 지금 여기는 개발하기 좀 더 편한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입력하는 것보다 그냥 글 한 제목만 쓰면 발행까지 되게끔 하는 게 더 쉽거든요. 더 개발도 빠르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좀 더 매뉴얼한 기능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지금 여기서는 발행할 때 일일이 다 입력을 해야 되지만, 블로그 정보 입력해야 되지만, 여기 사이트에서 내 정보에 내 블로그들을 등록을 해 놓으면 자동으로 이 사이트에서 글을 만들었을 때 이 블로그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발행이 되게끔 그렇게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더 수동적인 부분들이 많지만, 이 수동적인 부분과 그리고 자동적인 부분을 둘 다 업그레이드를 해서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편한 것보다 지금 보시면 제목만 입력하면 발행되는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좀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좋은 퀄리티의 글을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 시트인데요. 제목만 넣으면 이렇게 발행이 되게끔 이러한 시스템을 이 사이트에 넣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 궁극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글들도 다 이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저장해서 버튼 하나만 가지고 바로 수정을 하거나 가공을 하거나 글을 변경해서 발행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제목, 본문 소재들을 모아서 그리고 이미지도 넣어서 발행할 수 있는, 이 사이트 내에서 내 블로그 100개, 1000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나씩 업데이트 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이 기능만 있는 상태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애드센스나 아니면 수동으로 파일 등을 통해서, 아니면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글을 작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회원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 좀 더 개발이 된 다음에 사용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때 가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워드프레스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지금부터 하나씩 사용하시면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은 저희 공식 카페에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